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위생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개인위생 보정명령, 이게 도대체 뭔가요? 보정명령이란 개인위생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주는 보정권고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내리는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개인위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정명령은 통상적으로 필수 자료가 소명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정명령이 나올 때 제대로 대응하기만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정명령이 일단 나오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나요? 우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서면으로 받게 되면 보정명령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정기한 그리고 수정해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서류를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추가 서류를 준비하거나 빠진 정보를 채워 넣는 등 준비된 서류를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정된 서류에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추가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네, 보완을 하더라도 미흡한 준비로 추가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 개인위생 보정 명령을 혼자서 아예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서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회차당 3주 정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한을 못 지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보정명령 기한을 못 지킨다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할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보정명령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기재되어 있는 기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한다면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소송이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준 기한 내에 보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신청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사건이 종결되어 일시에 주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정명령 절차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소송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건 자체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보정명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보정명령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보정명령에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득증빙 자료 제출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대출 소명 내역 제출입니다. 이는 신청인이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판단하고 혹시 과소비나 불성실한 소비 내역이 있다면 변제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주 나오는 보정명령에는 소득증빙 자료 그리고 최근 대출 소명 내역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재산 증빙 자료 제출입니다. 신청자가 소유한 재산 목록 그리고 그 시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이러한 보정 명령들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런 자료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나오는 보정 명령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보정 명령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소득 증빙 자료, 둘째, 최근 대출 사용 소명 내역, 셋째, 재산 증빙 자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부채 상환 내역이나 관할 소명 자료 제출도 자주 요구됩니다. 채무자에 따라서 다양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흡한 준비는 추가 보정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이 유연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정 명령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나 카톡 상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보정명령이란 재판 절차에서 절차 행위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법원의 지시를 뜻하며 기한 내에 제대로 대응하여 보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 미흡한 준비는 추가 보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미흡한 서류로 인해 중도의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보정명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 보정명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나도 회생이 가능한지 고민하셨던 분들 영상 고정 댓글란에 3분 개인회생 자가진단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